1차 방정식 했던 거 기억나요? 아니요. 안 나요? 1차 방정식에서도 활용 있었잖아. 그치? 우리 1차 방정식을 열심히 앞에서 풀고 그 다음 마지막에 활용을 배운 이유가 뭐야? 어쨌든 활용에서도 이 문제가 막 글로 엄청 길게 써 있잖아. 그거를 식으로 먼저 변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식을 풀어야 답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앞에서 열심히 1차 방정식 푸는 방법을 연습한 다음 활용을 배웠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차 부등식 푸는 법 우리 열심히 했잖아, 앞에서. 여기서는 이제 문제를 보고 식을 너네가 세우는 거지. 식을 우리가 세우고 그걸 풀어서 답을 내는 거야. 근데 이제 식으로 바꾸는 과정이 어려울 거예요. 한번 해보자. 근데 여기는 개념보다도 좀 문제 유형별로 풀어보면서 어떤 유형이 있는지,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좀 보면서 같이 해봅시다. 일단 활용 문제 푸는 순서가 있는데요. 미지수를 일단 정해야겠지. 미지수 뭘로 정할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구하려고 하는 값을 미지수 x로 놓을 거고, 그치? 그 전에 문제 뜻을 이해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치?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을 세워야 돼. 문제를 읽고 그 문제에 맞는 1차 부등식을 세워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앞에서 열심히 연습했던 1차 부등식 풀어. 그리고 답이 나오겠지. 어떤 해가 하나 나올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는 부등식이니까 얘들아, x가 뭐 예를 들면 9보다 크다 이런 값이, 이런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x에 대한 범위가 해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 뜻에 맞는지 확인하래.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예를 들면 x는 9보다 큰데 자연수래.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면 10이겠지. 그럼 그 10이 문제 뜻에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지. 10개를 대입했을 때, 문제에다가 10개를 대입했을 때 이게 문제 뜻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거야. 이거는 문제 풀면서 같이 해보자. 자, 그리고 참고는 구하는 것이 물건의 개수, 사람 수, 나이, 횟수 등이면 해는 자연수다. 이거는 당연하죠? 우리 나이가 29.5세다 이렇게 안 하니까. 그치? 할 수도 있잖아. 너는 분수나 소수로 나타내진 않잖아. 나이랑 물건 개수랑 사람 수, 횟수 이런 거는 무조건 자연수다. 자, 그러면 1-1 해볼 건데 일단 문제부터 읽을게. 어떤 두 자연수의 차는 6이고 합은 30 이상이라고 할 때 두 자연수 중 큰 수는 얼마 이상인지 구하려고 한다. 자, 여기서 큰 수가 주인공이잖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큰 수니까 큰 수를 x로 놓고 부등식을 세워보래. 자, 큰 수가 x라면 작은 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니, 얘들아? 여기서 두 자연수의 차가 6이라고 했거든? X-. 그치? x보다 작아야 되니까 빼야 되는데 얼만큼 뺀다? 차만큼, 6만큼 뺀다. 그 다음 부등식을 세울 건데 합은 30 이상이라고 했어. 그러면 x랑 x-6을 더하면 30 이상이다. 이렇게 써야겠지? 이렇게 하면 부등식 세운 거고 이제 이걸 풀어야 돼. 근데 EX라고 안 하나? 어? EX. 이제 해도 되는데 해도 돼요. 이거 정리해서 써도 돼.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작은 수, 큰 수, 30 이상이다. 얘가 보기 좀 더 편하지 않아?
그럼 이제 풀어볼게. 큰 수는 얼마 이상인지 구하래. 그럼 x의 범위를 구하란 소리니까 x끼리 그럼 2x-6은 30 이상이다. 그럼 마이너스 6 이항하면 2x는 36 이상이다. 따라서 x는 6 이상이다. 하면 푼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 이상인지 구하라고 했어. X가 18 이상. 왜 여기지? 왜 6이지? 미안해. 18 이상이다. 따라서 10 몇 이상인지 물었으니까 18이라고 하면 되겠지? (2-1) 자, 얘는 한 개에 1,000원인 과자 2개랑 한 개에 600원인 사탕 몇 개 사서 전체 금액이 7,400원 이하가 돼야 한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사탕의 개수잖아. 사탕을 몇 개 샀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x개라고 두고 식을 세울 건데 어떻게 세워야 돼? 한 개에 1,000원인 과자 2개랑 곱하기 2 그리고 한 개에 600원인 과자 x개랑 얘네 둘을 더했을 때 7,400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 이거지. 됐어 여기까지? 근데 왜 600 플러스? 한 개당 600원인데 x개 산 거야. 곱하기야 곱하기. 600 곱하기 x야. 그러면 얘 계산해서 2,000원 더하기 600x는 7,400 이하다 이거지. 그럼 x만 남기고 상수항 전부 다 우변으로 몰면 5,400 이하다. 되죠? 따라서 x는 9 이하이다. 그럼 몇 개까지 살 수 있는 거야? 최대 9개까지.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9개 사도 된다. 9개 이하로 사야 되는 거지.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 네, 이제 핵심 유형 가볼게요. 핵심 유형. 자, 연속하는 자연수에 대한 문제. 이거 1차 방정식 때도 열심히 했었어. 그치? 문제 읽어볼게.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87보다 작다고 한다. 이와 같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세 자연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뭘 x로 줄까? 어떤 걸 x로 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해도 되고, 아니면 가운데 수를 x로 놓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해도 되고, 아니면 제일 큰 수를 x로 두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해도 되겠지. 근데 나는 이 방법을 가장 추천하거든? 왜냐하면, 얘네 다 더하잖아? 그러면 간단하게 나오거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지워지면서 얘가 3x로 간단히 나오거든. 얘네 더하면 나머지 거 해볼까? 나머지 거는 3x 플러스 3이 되고 얘는 3x 마이너스 3이 되잖아. 그래서 어쨌든 3개 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걸로 놔도 상관없겠지. 만약에 제일 큰 자연수 하나를 구하시오 하면 이 방법을 쓰는 게 맞고, 제일 작은 자연수 하나 구하시오 하면 이 방법 쓰는 게 낫겠지. 그래야 x가 곧 답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뭐 그런 게 아니고 셋 다 구하시오 할 때는 이 방법을 가장 추천한다. 왜냐면 더하면 가장 간단하거든. 3x로. 자, 그럼 이걸로 해볼게.
이 세 자연수의 합이 87보다 작대. 그럼 다 더했을 때 3x라고 했잖아, 방금. 그러니까 3x는 87보다 작으면 어떻게 써야 돼?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등호 들어가지 않고 87보다 작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x는 뭐보다 작다?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되겠네. 3, 2, 6, 3, 9, 27. 그러니까 x는 29보다 작대.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뭐야? 28. 28이 가장 크겠지? 그러니까 x 28. 가운데 숫자를 28로 두고 그럼 얘는 27, 29가 되겠네. 따라서 27, 28, 29. 세 자연수 전부 다 써준다. 그래서 과학시험 점수를 x로 둘 거고 그 다음 다 더한 걸 몇으로 나눠야겠어. 여기서 과목이 4개니까 4로 나눠야겠지. 그러면 그거씩 일단 써볼게. 86, 93, 90 그리고 x까지 해서 4과목의 평균이니까 4로 나눴을 때 90점 이상이 되려면 그럼 얘가 더 커야 된다는 거야. 이상. 90 이상.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점수를 더해. 점수 더해? 얘네 셋 더하면 260. 260, 266 더하기 x를 4로 나누면 90 이상이다. 그 다음 뭐해? 양변을 4로 곱할게. 그러면 260 플러스 x는 응? 360. 그래 4 이렇게 약분되면서 분자만 남고 여기는 90 곱하기 4가 되겠지. 그러니까 266 더하기 x는 360 이상이다 이거잖아. 그러면 얘 266만 이항하면 x의 범위가 나오겠지. 30. 어. 269. 응? 응? 108. 쌤 269야. 야. 아까 누가 266이라고 그랬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빼봐. 360 빼기 260은 269는 1, 91. 9, 191. 그래서 91점 이상이어야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 나온다는 뜻이지. 따라서 몇 점 이상 받아야 되냐? 91점. 전 98점 맞았는데. TMI 이길게요. 네. 네, 너무 이렇게 벌써. 3번. 얘는 가격 개수에 대한 문제야.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거네. 한 자루에 800원인 펜과 한 자루에 600원인 색연필을 합하여 10자루를 사려고 하는데 전체 가격이 7,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할 때 펜은 최대 몇 자루까지 살 수 있냐? 자, 펜. 그럼 펜의 개수를 x로 두면 되겠네. 그럼 펜의 개수가 x면 색연필 개수는 10마이너스. 그래 합쳐서 10자루니까 10-x개겠지. 그럼 전체 가격이 7,000원 이하가 된다는 것은 x랑 800 개당 800원인 펜 x개 그리고 개당 600원인 펜 10-x개 괄호 꼭 쳐야겠지. 걔네들이 더하면 7,000원 이하다. 얘가 하나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거 괄호 꼭 쳐서 분배하셔야 돼요. 삼시대평가 많이 어려워요.
아, 왜 딴 얘기를 지금. 그럼 800x 플러스 6000 빼기 60x는 600x. 야. 아니? 네? 6000 빼기 600x는 7000 이하이다. 좀 부르고 합시다. 자, 그러면 x끼리 800 빼기 600x는 200x 플러스 6000은 7000 이하다. 그러면 x만 남기고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x는 따라서 x는 5 이하이다. 잖아. 계산을 잘못했다고? 아니 제가 아, 그러면 펜은 최대 몇 개 살 수 있어? 최대 5자루 살 수 있어. 그러면 색연필도 5자루겠지? 생각보다 순환 수준이 갑자기 4번. 기본 요금이 32,000원인 어떤 휴대전화 요금제에 가입하면 250MB의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250MB를 초과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1MB당 1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이 요금제에 가입했을 때 요금이 45,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데이터를 최대 몇 메가바이트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구하시오. 단 추가되는 다른 요금은 없다. 자, 기본 요금이 32,000원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250MB까지의 기본 요금이고 그게 넘어가면 이제 1MB당 100원이 추가로 부과되는 건데 이거 식 어떻게 쓰면 좋아? 이렇게 쓰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야. 기본 요금에다가 추가 요금을 더하면 우리가 내야 되는 총 금액이잖아. 그치? 총 금액인데 그 총 금액이 45,000원 이하가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줘야겠지. 그럼 요거 써볼게. 기본 요금이 32,000원이야. 거기다 추가 요금을 뭐라고 하면 좋겠어? 100x 그럼 X가 뭔데? 1MB당 100원 100x 데이터,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X메가바이트 사용한다고 할게.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총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데이터. 선생님 이거는 저희 학년 때 좀 적합하지 않은 아니야, 데이터를 X메가바이트 사용한다고 할게. 근데 250까지는 기본이었잖아. 추가 요금에 반영되는 데이터는 250x는 아니 전체 X에서 250만큼 빼야 되는 거잖아. 와 그치? 얘는 기본이니까 추가 요금에 포함이 안 되잖아. 그래서 X에서 250만큼 빼야 되는데 1메가당 100원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을 곱해야겠지. 여기까지 됐어? 근데 왜 저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 이하래? 45,000원 45,000원 이하래. 4달러 야, 여기 조심해서 써야 돼. 그냥 X라고 쓰면 안 되고 기본 요금에 포함되는 250메가는 빼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 정리할게요. 분배해서. 그럼 32,000 더하기 100x 빼기 25000. 그치? 마플 마이너스 아니 마플
따라서 45,000원 이하이다. 그럼 x는 100x밖에 없고요. 32,000 빼기 25,000 플러스 7,000이지? 이게 45,000원 이하다. 이항 100x만 남기고 이항하면 45,000원 빼기 7,000원은 38,000원. 따라서 x는 380 메가바이트 이하이다. 그러니까 최대 몇 메가바이트까지? 380 메가바이트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 그림을 어디다 이지. 우리 지금 총 데이터를 x라고 둔 거잖아. 다음 예금액에 대한 문제. 예금이 뭐예요? 봐봐. 현재 지섭이의 통장에는 4,000원이 들어있다. 다음 날부터 매일 800원씩 예금한다고 할 때 예금액이 3만원을 넘는 것은 며칠 후부터인가? 그럼 며칠 후인가? X일 후다 라고 두고 32일 후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4,000원이 들어있었잖아. 통장에. 거기에다가 추가로 800원씩 예금할 거지. 800. 그러니까 하루에 800원이니까 X일 후에는 800X겠지? 근데 이게 3만원이 넘는데 초과. 3만원 초과겠죠? 등호도 붙이면 안 돼. 그러면은 26,000. 그러면 800X 남기고 이항 26,000 그 다음 0 2개씩 날려. 그러면 8로 안 나뉘어지거든? 그럼 260 나누기 8이잖아. 4로 약분하면 2, 4, 6, 24, 4, 5, 20. 65를 2로 나누면 소수로 해볼까? 32.5 맞아요? 그러면 x가 32.5보다 커야 돼. 33일부터 가능한 거야. (6번)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 문제부터 집 근처 문구점에서 한 권에 800원인 노트를 할인 매장에서는 한 권에 600원에 판다고 한다. 할인 매장에 갔다 오는데 1,200원의 교통비가 든다고 할 때 노트를 몇 권 이상 살 경우 할인 매장에 가서 사는 것이 유리한가? 그럼 몇 권이냐고 했으니까 노트북 X권이라고 할게. 근데 그거지. 뭐 집 근처에서는 좀 더 비싼데 가까운 데를 가느냐. 아니면 좀 더 먼데 교통비를 포함해서라도 멀리 가서 싼 걸 사겠느냐.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이거야. 근데 어떤 게 더 유리하냐는 결국 돈 문제야. 어떤 게 더 싸게 먹히냐. 그치? 어떤 게 더 유리하냐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 게 돈이 덜 드냐 이 말이야. 근데 교통비를 1,200원 내면 이 근처가 아니라 시를 벗어나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 정도의 범위면은 그냥 다른 더 좋은 문구점을 가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해보자.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말. 아 조용해. 그럼 문구점에 한 권에 800원인 노트. 그러면 집 근처 문구점에서 사는 경우랑 할인 매장 가서 사는 경우. 집 근처에서 사면 얼마야? 600원이야. 응? 800. 800원이잖아 개당. 근데 X권이니까 800X겠지. 네.
그 다음 할인 매장 가서 사면 600원이니까 X개 사면 600X 원일 거고 추가로 1200원 교통카비까지 더 들어. 그치? 됐어? 여기까지? 근데 어떤 게 더 유리하냐? 노트를 몇 권 이상 살 경우 할인 매장에 가서 사는 것이 유리한지 물었어. 자, 그러면 800X랑 600X 플러스 1200을 비교할 건데 할인 매장 가서 사는 게 더 유리하려면 얘가 더 가격이 적어야 된다는 소리지. 여기가 할인 매장이고 여기가 집 근처잖아. 응. 그럼 식 이렇게 세우고 여기 풀면 돼요. 그럼 600X 이항하면 좌변은 200X가 되고 우변은 1200이 되면서 X는 뭐 이상이다? 6 이상이다. 아, 이상이 아니라 6 초과다. 그러면 7건 살 때부터 할인 매장 가서 사는 게 더 유리한 거야. 600원. 그러니까 한 번 가는데 600원. 그러니까 만약에 6건 살 거면 집 근처에서 사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지. 7건부터 할인 매장 가는 게 더 낫다. 근데 이거 다이소 가면 이거 그 다음 도형에 대한 문제. 도형 이용한 문제 해볼게요.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의 2배보다 5cm만큼 짧은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80cm 이상일 때 가로의 길이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냐? 자, 가로의 길이를 그러면 x로 두면 되겠네. 그치? 그 다음 세로의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어? 가로의 길이의 2배보다 5만큼 짧다고 했으니까 2x-5겠죠. 근데 둘레라는 거는 가로랑 세로가 2개씩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가로 하나, 세로를 하나씩만 더하면 40cm 이상이겠지. 이거 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얘네를 2배 해가지고 가로랑 세 개를 2개씩 더하면 둘레니까 둘레 그대로 80 이상이다 해도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어쨌든 얘 양변 2로 나누면 이 식이 되겠지? 그럼 이 식에서부터 시작해볼게. 그럼 3x-5는 40 이상이다. 따라서 3x는 45 이상이다. x는 15 이상이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15 이상이어야 한다. 이거 조심해야 돼. 40cm로 쓸 거냐, 80cm로 쓸 거냐. 네, 거석씨 해보자, 거석씨. 얘들아, 거석씨는 요 그림이 전부야. 아니에요. 이 그림. 알고 있니? 그거 외운다 그래도 무당 벌레야. 저거 진짜 많이 그러네. 그러니까. 뭐만 하면 저거. 거석씨 문제 풀 때 요걸 항상 그려놓고 풀어. 좀 그러니까 부담 거리를 구하겠다. 그럼 거리를 가리고 보는 거지.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속력을 가리고 거리 나누기. 거리 나누기 시간. 시간분의 거리. 시간을 구해야 된다? 그럼 속력분의 거리. 일단 요거 알고 시작할 건데 이거 사실 많이 했잖아. 그래서 나온 세 가지 식이 요거야. 그치? 기본적인 거부터 해볼게요. 만약에 시속 4km로 3시간 동안 간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 거리는 뭐라고?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력 4, 시간 3 곱해서 12km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거리는 이제 킬로미터가 단위이니까.
그럼 속력 구해라. 2시간 동안 90km라고 했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 2 거리 90 해서 45인데 단위가 뭐야? 시간당 킬로미터 per hour. 속력에는 그 길이랑 시간 거리 시간 단위 같이 사용해줘야 되지. 그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이 3일 때 거리가 15라고 했어. 그럼 3분의 15인데 시간이니까 5시간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선 단위 통일 꼭 해줘야 되는 거 해보자. 요거는 해보면서 연습해보는 게 좋습니다. 1번. 현진이가 집에서 8km 떨어진 학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3km로 걷다가 도중에 5km로 뛰어서 2시간 이내에 도착하였다. 8km면은요 그냥 뭐 바다 건너 간 건데. 야. 2시간 이내에 도착하였다. 요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부등식 세울 거잖아. 가는데 2시간. 부등식 세울 거잖아. 그러니까 재밌네. 앞에 시간 8km 떨어진 학교까지 가는데 처음 시속 3km로 걸었던 그 시간 플러스 시속 5km로 걸었던 시간 합치면 2 이내다, 2 이하다라는 부등식을 쓸 거야. 그러니까 시간 가지고 부등식을 쓸 거라고. 뛰었는데. 그래서 그거 먼저 생각해 놓고 시간 가지고 부등식을 세울 거다. 자, 여기서는 그러면 거속시 그려놓고 표를 완성하래. 지금 걸어갈 때랑 뛰어갈 때인데 걸어갈 때 속력이 3이고 뛰어갈 때 속력이 5인 거잖아. 그럼 얘를 걸어갈 때 거리를 x라고 한다면 뛰어갈 때 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전체 거리가 8km 떨어져 있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8-x가 뛰어갈 때의 거리인 거고 시간은 그럼 시간을 거리랑 속력 가지고 표현하는 거지. 시간 뭐라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어. 그러니까 속력 3분의 거리 x다. 속력 5일 때 거리 8-x다. 왜 이렇게 어려워요? 자, 시간을 지금 다 표현했어. x에 대한 식으로. 그치? 그럼 얘네 둘이 합쳐서 2시간 이내에 도착할 거다 할 거니까 부등식은 3분의 x 더하기 5분의 8-x를 더하면 2시간 이내니까 2 이하다 이거지. 자, 쟤 풀려면 분모 없애주면 좋겠지. 15부터. 근데 15 곱할 건데 각 항, 모든 항에다 똑같이 15를 곱할 거다. 3번 곱해줘야겠네. 그러면 앞에는 5x 되고 뒤에는 5랑 15랑 약분되면서 3 남잖아. 근데 뒤에 8-x는 괄호 치고 곱해야겠죠. 여기까지 돼? 그 다음 30 이하다. 분배해서 정리하면 5x 더하기 24 마이너스 3x는 30 이하다. x끼리 그럼 2x고 2x만 남기고 상수항 전부 다 우변으로 몰면 6 이하다 되죠. 따라서 x는 3 이하다. 그럼 최대 거리는 걸어간 최대 거리는 걸어간 게 x였으니까 x 그대로 3km가 최대 거리겠지.
그럼 농도. 너네 소금물 농도는 구할 줄 알지? 아니요. 예를 들면 소금 40g이 녹아있는 소금물 200g의 농도를 구하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소금물이 총 지금 200g 있는 거잖아. 소금이랑 물 전부 다 합쳤을 때. 그 중에 소금이 얼만큼 있는 거야? 40만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그리고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까지 해주면 소금물의 농도가 나오겠죠. 약분하면 분모에 2 남고 40을 2로 나누면 20%다 라고 농도 구했어. 그럼 이거는 소금 양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농도가 6%인 소금물 200g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래. 그러니까 전체 200g 안에 6%가 소금의 양이다 이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체 200 중 100을 기준으로 6만큼의 소금이 들어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하면 소금의 양이 나온다고. 약분하면 2, 6, 12다. 근데 단위는 g이겠지? 소금 양이니까. 이거는 많이 했잖아. 여기까지는. 그치? 근데 이걸 이제 부등식으로 쓰는 게 문제 아니야? 이거 겁나 꼈어요 저 할 때. 근데 우리 이제 식 쓸 때 뭘로 식을 쓸 거냐면 예를 들어 얘들아 너네가 물에다가 소금을 타가지고 녹였어. 그 다음에 그 책상 식탁 위에다가 놔뒀다? 그리고 다음날 가서 봤어. 그러면 물이 증발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소금도 같이 날아가니?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소금은 그대로 있는데 물만 증발한단 말이지. 그러면 걔를 마시면 더 짠 소금물이 되어 있겠지. 맛있어져요. 그러니까 더 짜져 있겠지. 그러니까 물만 증발했으니까. 짜져 있어. 그러니까 짜졌겠지. 다 이상하잖아. 어쨌든 식을 어떤 걸로 쓸 거냐면 소금의 양에는 변화가 없다 가지고 식을 쓸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내가 전날 올려놓았 그 소금 녹였던 그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다음날 물이 증발하고 나서의 그 소금물에는 소금의 양이 변함없이 들어있다 가지고 식을 세울 거라고. 너무 어려운데요. 많이. 그럼 해볼게. 2번. 자, 5%의 소금물 80g에 10%의 소금물을 섞어서 8% 이상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내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 5%의 소금물 80g에 10%의 소금물을 섞어서 8%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이상 기호 써주고 8%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 10% 소금물 몇 그램 들어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Xg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둘이 합쳐서 얘를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800 플러스 Xg 아니야? 그치? 80. 미안. 80 플러스 X g이겠지. 자, 이걸 표로 나타낸 거야. 섞기 전 두 개 비커 안에 5% 정도의 소금물 80g과 10%의 소금물 Xg이 있어요. 그럼 이 10% 소금물 안에는 소금의 양이 얼만큼 있는 거야? 많이. 190.
10%니까 100분의 10에다가 곱하기 x겠죠. 섞음 후에는 8%의 소금물 몇 그램? 80 플러스 xg 있는데 이것에 대한 소금의 양은 100분의 8에다가 곱하기 80 플러스 x인데 요게 하나의 소금물의 양이니까 괄호 쳐서 곱해야겠지. 자, 그럼 부등식은 어떻게 세워야 돼? 부등식은 어떻게 세워야 돼? 부등식을 0.0차에서 세워요. 그러니까 소금의 양 5% 소금량, 10% 소금량을 합쳤을 때 얘인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그대로씩 한번 써볼게. 소금 양 가지고 100분의 5 곱하기 80에다가 100분의 10 곱하기 x는 100분의 8 곱하기 80 플러스 x 이상이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소금 양 가지고 식 쓴 거야. 여기 1번 비커, 여기 2번 비커, 여기 3번 비커라고 했을 때 여기가 1, 2, 3까지 이해됐어? 응. 그럼 이제 얘 풀어야지. 근데 분모에 100 똑같이 있잖아. 그러면 다 곱해줘도 되겠지. 전 모든 항에다 100 곱해서 분모에 있는 100 없애줘도 돼. 그치? 그 다음 계산할 건데 5 곱하기 80은 400이고 10 곱하기 x는 10x고 그 다음 얘는 분배해야겠지. 정훈아. 얘. 분배하면 뭐 돼? 8 곱하기 80이니까 640 더하기 8x겠지. 그 다음 부등호 써주고. 그럼 이제 2항. 8x 2항 하면 좌변은 2x가 되고 우변으로 상수항 2항 하면 640 빼기 400이니까 240이겠지. 따라서 x는 120 이상이다. 따라서 10%의 소금물은 몇 그램 이상 섞어야 되니? 우리 지금 10%의 소금물의 양을 x로 놨으니까 120g 이상은 섞어야 한다. 핵심 유형 1번. 거속시 문제. 이거 항상 뭐 그려놓는다? 거속시. 무당벌레 모양 그림 그려놓고 시작. 무당벌레가 왜 팔다리고 자, 조용히 해. 그런데 저 뭐라고 했어? 올라갈 때 시속 2km로 내려올 때는 좀 더 빠르게 시속 3km로 걸었어. 근데 5시간 이내에 다시 돌아온다고 했단 말이야. 네. 그럼 올라갈 때 시간 더하기 내려올 때 시간은 5시간 이내다라는 부등식을 세울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 지금 시간에 대한 식을 세울 거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거든. 자, 올라갈 때 시간, 내려올 때 시간을 더하면 5시간 이내다라는 식을 쓸 거지. 자, 올라갈 때 시간은 뭐라고 해야 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어. 그럼 올라갈 때 속력은 2인데 그리고 내려올 때 속력은 3이잖아? 근데 이제 거리를 뭐라고 할 거야? 거리를 모르니까 거리를 x에 대한 식으로 써야겠지. 근데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거리는 똑같잖아. 그치? 속력만 다르게 간 거지. 어차피 거리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도 x, 여기도 x 라고 두고 이 시간이 5시간 이내다, 이하다라고 해야겠지? 그러면 모든 항에다가 6을 곱할게.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하면 얘는 3x, 얘는 2x. 우변은 30이죠? 따라서 5x는 30 이하다. 따라서 x는 6 이하다. 그러니까 거리가 6km 이하인 거야. 근데 최대 몇 킬로 떨어진 곳이냐 했으니까 6km라고 해야겠지. 이번 농도에 대한 문제, 소금물을 섞는 경우입니다. 자, 12%의 소금물 100g이라고 했어. 12%의 소금물 100g에다가 16%의 소금물 몇 g이야? 16g. 몰라. 그러니까 근데 16% 손가락 몇 g 이상 섞어야 하는가 했으니까 얘를 xg이라고 두면 되겠지. 섞어서 15% 이상이어야 된대. 얘 15%인데 15%보다 이상이어야 한대. 그럼 얘네 둘이 합쳐서 얘를 만든 거기 때문에 얘는 100 플러스 x g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는 뭐 가지고 식을 세울 거냐면 소금의 양 가지고 식을 세울 거야. 여기서 소금 양은 100분의 12 곱하기 100이죠. 여기서 소금 양은 100분의 16 곱하기 x일 거야. 근데 이거는 여기서 소금 양은 100분의 15 곱하기 얘는 100 플러스 x 괄호 쳐주고 곱해야겠지. 그 다음 얘네 둘이 합쳐서 이상이어야 한다 이거지. 그러면 100을 전부 곱하면 사라지고 분모 100은 그 다음 여기는 1200 얘네 둘이 곱하면 16x겠지? 그 다음 얘는 분배 하면 뭐 돼, 정훈아? 1500 플러스 15x 분배했어. 그 다음 2항 100 안 나오는 거. 응? 100으로 나눠야 되죠. 이거 애초에 처음에 100 전부 다 곱해줬어. 모든 항에다 100을 곱해서 이 분모에 있는 100 없앴어. 네. 그럼 2항 하면 좌변은 x만 남고 우변은 1500 빼기 1200이지. 그러니까 300 이상이다 돼요? 우리 지금 16%의 소금물을 xg으로 놨으니까 몇 g 이상 섞어야 하는가? 300g 이상 섞어야 한다. 소금 양 가지고 식 쓰면 돼. 소금의 양. 이거 써요. 소금 양. (3번)
얘는 조금 다른 게 물을 더 넣거나 아니면 물을 증발시키는 문제거든? 아까는 두 소금물을 섞었어. 근데 이번에는 소금물 안에다가 물만 더 넣거나 아니면 물을 증발시키는 거야.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물을 더 넣거나 증발시켜도 물의 양만 변하는 거고 소금의 양은 그대로라고 했잖아. 그래서 소금의 양에는 변함이 없다 가지고 식을 세울 거라고. 됐어? 그럼 3번 보자. 10%의 소금물 200g에 물을 더 넣어 8%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최소 몇 g의 물을 더 넣어야 하는가? 자, 그림 또 그려볼게. 10%의 소금물, 여긴 200g. 그리고 물만 더 넣는 거야. 이거 물이야. 물을 Xg 더 넣을 거야. 최소 몇 g의 물을 더 넣어야 하는가라고 했으니까 해서 8%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 부등호가 들어가야겠지? 8% 이하니까 요렇게. 그리고 이 8% 소금물의 양은 얼마야? 몇 g이야? 그렇지. 200 플러스 Xg이야. 그럼 얘는 물. 자, 식 뭘로 세운다고? 소금의 양 가지고 세운다고. 그러면 얘는 100분의 10 곱하기 200이고 얘는 어때? 여긴 소금이 있어 얘들아? 물에는 소금이 없어. 그치? 그럼 0이야 0. 미네랄. 그 다음 여기는 100분의 8 곱하기 괄호 치고 200 플러스 x. 얘가 이거 이하다. 그럼 얘도 분모에 있는 100, 100 없애줘도 괜찮겠지? 그러면 얘는 2000이 되고 얘는 0이니까 더 하나 많아. 그리고 얘를 분배해주면 되겠지. 그럼 1600 플러스 8x. 그러면 이 1600을 이항하자. 그럼 좌변은 400이 되고 우변은 8x가 되겠지? 그러면 x를 이쪽으로 옮기면 x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잖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50 이상이다 돼요? 그러니까 최소 50g 이상의 물을 넣어야 하는 거죠. 10분 동안만 쉽시다.